동부제철 인수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부제철이 오늘 이제 공시가 나면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경영권 이전 추진 소식이죠. 동부제철이 이제 그 M&A 시장에 매물로 나온다라는 건 새로운 이슈는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예비 입찰에 이제 좀 참여한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동부제철이 매각되는 것이구나라는 것들은 알 수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예요? 본격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부제철이 이제 한국거래소의 그 조회 공시 요구에 대해서 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신규 자본 유치 및 경영권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주를 발행해서 그 신주를 인수하는 식으로 이제 다른 기업에 팔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어느 쪽으로 매각이 될지 확정이 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켜볼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은 분명하게 좀 염두를 하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관련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기존에 이제 동부제철의 그 인수 의향을 좀 밝혔었던 기업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 처음에 이제 KG그룹이 있어요. 그 다음에 WWG, 네, 그 다음에 이제 웰투시 인베스트먼트인데, WWG랑 웰투시는 조금 생소하시죠? 근데 쉽게 생각해서 이제 뭐 사모펀드다 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사모펀드. 그래서 여기 이제 두 개는 사모펀드다 라고 보시면 돼요. KG그룹은 이제 아시죠? KG케미칼, KG이니시스, 네, 국내 시장에 상장돼 있습니다. 많은 회사들을 거느리고 있는 상장사입니다. 근데 이전에 이제 KG그룹이 그 동부제철 인수를 좀 강력하게 추진한다라는 이슈가 있었으면서 KG이니시스라든지 관련해서 KG그룹들의 주가들이 많이 부진한 모습을 보였어요. 아무래도 KG그룹은 지금 그 철강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부제철을 품에 안았을 때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며 동부제철을 어떻게 키워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시장의 의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동부제철을 끊어 안으면서 괜히 이제 자금적인 부담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들이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담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좀 밀렸었다. 네,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좀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동부제철이 인수되는 데 대해서 이제 우려감을 좀 가지고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 기존에 동부제철이 매물로 나왔다면 가장 먼저 인수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기업들은 뭐예요? 포스코, 현대제철, 혹은 뭐 세아제강, 이런 기업들이에요. 왜? 철강사니까. 동부제철은 철강주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철강사가 품에 안아야 외형 성장이든 시너지든 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포스코도 동부제철 인수할 의향이 없다. 현대제철도 의향이 없다. 세아제경도 의향이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국내에 있는 주요 철강사는 동부제철을 가져갈 생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철강 업황이 사실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포스코도 4분기 실적이 괜찮게 나온 편이고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철강사를 품에 안지 않겠다라는 부분은 동부제철을 가져가는 효용보다 비용이 더 크다라고 일단 기본적으로 판단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철강사가 아닌 사모펀드라든지 KG그룹이 동부제철을 가져간다고 한 겁니다. 철강사에서도 안 사는 걸 철강사가 아닌 업체들이 가져가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시장에서는 이에 대한 의심이 있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현대그룹의 주가가 현대그룹이 아니죠. KG그룹의 주가가 좀 하락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동부제철이 M&A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한가를 갔는데, 여기서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을 보일지는 결국은 제가 썸네일에 쓴 대로 주인에 달린 거예요. 주인에. 일단 KG그룹의 인수가 된다라고 했을 경우는 단기적으로는 조금 불확실성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KG그룹은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방송국도 가지고 있고요. KFC도 최근에 좀 인수를 했고,
케미칼 부분이라든지 이니시스 그리고 결제 부분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철강 사업과 시너지는 의문이다. 생뚱맞은 사업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케이지그룹이 최근에 엄청나게 많은 M&A들을 추진을 하면서 대부분 다 성공을 시켰고 M&A를 한 업체들의 수익성도 나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M&A의 거의 굉장한 강자로, 신흥 강자로 떠오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부제철을 품에 안았을 때도 어떤 식으로든 뭐 잘 살려나가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기대 반 우려 반 정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래서 사모펀드에 매각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케이지그룹에 매각되는 게 주가 입장에서는 조금 더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이 확정이 안 됐거든요. 어디서 가져갈지. 근데 이왕이면은 이제 포스코나 현대제철 철강주에서 가져가는 게 좋겠지만 의사가 없다라고 표현을 했고, 그런데 어떤 대기업군에서 인수를 추진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필요는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뭐 결국은 조금 이제 탄탄한 주인, 그러니까 자금력을 갖추고 기업 규모가 있는 주인을 만난다면 그에 대한 기대감의 주가가 더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반면에 인수를 해가는 쪽이 이제 자금적인 부담이 좀 발생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완전한 대기업은 아니거나 아니면은 이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이제 가져가는 이런 방식을 취했을 경우에는 주가에 조금 부정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지금 동부제철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상한가니까 굳이 팔 필요는 없겠죠. 상한가 전량도 좀 많이 붙어 있어서 오늘 상한가가 만약에 안 깨지면 아마 추가 반등을 시도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만큼 조금 더 가져가는 쪽으로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신규적인 진입을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는 부분이죠. 결국은 지금 써드린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동부제철 주가의 향방이 좀 갈리지 않을까. 웬만하면 조금 튼튼한 곳에서 가져가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이제 동부제철 관련된 인수 이슈, 오늘 상한가 간 이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